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은 문맥 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리픽스 특강인데요. 접두어는 프리픽스는 영단어의 first impression이며 영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해주고 영단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핵심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을 시켜드립니다. 명품 단어 암기 3계명이죠. 항상 단어를 처음 접할 때는 그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다이어는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를 암기하는 방법은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인데요. 영어식 사고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가 사용되는 환경, 사용되는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중심 의미가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동의어 유예를 같이 암기를 하셔야지만이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14-2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게요. 코의 4가지 의미는요. 코는 투게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투게더, 온 가족이 모여 투게더, 모이다 의미로써요. 한자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모일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다라는 얘기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얘기죠. 그런 유유상종이나 끼리끼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same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오늘의 영단어입니다. 4번째 단어가 바로 compet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compet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경쟁하다 의미로 쓰이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핵심 어근인 이 fit, 이 seek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5번째 단어에는 이제 competent라는 단어인데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고요. coherent라는 단어는 일관성이 있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요 중요도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4번째 단어 compet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뭐예요? 경쟁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경쟁하다의 이 동의어까지도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근데 이 경쟁이라는 개념에서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5번째 단어에는 competent라는 유능한, 능숙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경쟁이라는 표현에서 이런 유능한, 능력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어 유의어들, 6번째는 coherent라는 단어죠. 일관성이 있는 논리정연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일관성이 있다, 논리정연하다라는 것들은 독해에서 빈칸 문제에 상당히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 단어 compet이라는 단어입니다. com이라는 접두어는 뭐다? 함께 또는 서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P라는 단어가 바로 페달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페달은 뭐예요? 발을 의미하는 말이죠. go의 의미예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서 go to seek의 개념입니다. 뭔가를 구하고 얻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트라는 단어가 뭐다? 얻다, 구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펫은 뭐다? 페달. 페달은 발을 의미하는 말이죠. 발의 역할은 뭐예요? 어디로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pedestrian이라는 단어가 보행자를 의미하는 말이고 impede 그러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방해한다라는 개념이에요. petition이라는 단어는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구한다라고 그랬죠. 구하다.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청원, 탄원, 간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본 어근을 알고 있으면은요, 이런 단어들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mpet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 서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경쟁을 하겠죠. com은 함께 서로, pit은 seek, 구하다, 얻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뭐뭐를 얻기 위해서 뭐하다? 경쟁하다, 겨루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의 명사꼴은 competi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형용사꼴은 뭐예요? competitive라는 단어가 있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몇몇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competitive edge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경쟁적 우위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엣지라는 단어를 오늘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갔어요. 이 엣지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장자리, 모서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서리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모서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모서리. 근데 이 단어가 왜 우위와 유리함의 의미로 쓰였느냐? 여러분 영 단어는 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 문화의 영향을. 그리고 중세고대 때는 왕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뭐를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쟁 문화의 영향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 이 과학기술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게 바로 영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다? 무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전쟁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날카로워요. 무기가 날카로운 무기가 있고 좀 더 무딘 무기가 있겠죠?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날카로운 무기가 무딘 무기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엣지라는 표현이 우위, 유리함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라는 단어가 있고 superiority라는 단어가 있죠.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쟁하는 단어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주 활용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컨테스트라는 단어네요. 컨은 together를 의미하는 말이고 테스트는 시험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뭐예요? 시험을 봐서 경쟁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나 시합의 의미로 쓰이는 게 컨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컨은 함께, 테스트는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뭐하다? 경쟁하다. 그래서 경쟁하다, 다투다, 또는 이의를 제기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의를 제기하다가 바로 반대를 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의어죠. 컨텐드라는 단어죠. 이제 콘이라는 접두는 투게더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텐드는 스트레치, 쭉쭉 뻗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를 쭉쭉 뻗어요? 서로 주먹을 쭉쭉 뻗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싸우다, 다투다, 겨루다가 되겠죠. 콘은 함께, 서로. 텐드는 스트레치, 쭉쭉 뻗는 개념이죠. 주먹을. 그래서 싸우다, 경쟁하다, 다투다, 겨루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러분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싸운다.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논쟁하다라고 그러죠. 논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 주장의 의미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의 명사꼴은 컨텐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이 Y라는 단어죠. 이 단어도 학생들이 잘 암기를 못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VI라는 단어는 바로 이 vive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vive가 뭐냐면 살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생존 경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Y는 vive다, live, 살다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표현들이죠, 여러분들. revive라는 단어가 부활하다가 되겠죠? survive가 뭡니까? 생존하다, 뭐뭐보다 더 오래 살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Y는 다투다, 경쟁하다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vie for 다음에 이 first place라는 표현이 바로 1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1등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graph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grab이라는 표현은요, grasp, 그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잡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 골프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립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립. 이게 잡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단어가 왜 싸우다의 의미로 쓰이느냐? 싸울 때는 막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다라는 개념이죠. 멱살을 막 꽉 잡고 뭐하다? 싸우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rasp, grip은 뭐다? holding, 잡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운다? 붙잡고 싸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grapple이라는 표현이 붙잡고 싸우다, 또 격투 끝에 붙잡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길가에 가다가 어떤 강도가 소매치기가 누구의 물건을 이제 가방을 소매치기 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의로운 사람은 가서 뭐야 막 붙잡고 싸워가지고 이제 잡는다는 얘기죠. 이게 격투 끝에 붙잡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와 싸우면 어떻게 돼요?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고심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번 예문을 보시면은요, 행인이 뭐 했어요? 그 남자와 격투를 했다는 얘기예요. 막 붙잡고 싸워가지고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공격을 행한 사람이죠. 공격을 행한 사람과 행인들이 격투 끝에 붙잡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 그래플 위수의 대상이 뭡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환경오염 문제와 싸웠으니까 뭐야? 고심을 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어죠. wrestle이라는 단어입니다. wrestle. 이 wrestle이라는 표현은 어원이 이 wrist라는 단어에 쓰는 겁니다. 이 wrist가 뭡니까? 손목과 팔목이죠. 그럼 이 단어가 싸우다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손목, 팔목을 잡고 싸운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레슬링을 하고 있죠. 손목, 팔목을 잡고. 여기는 파신업을 하고 있죠. 손목을 잡고서 이렇게 싸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rest는 어디에서 나왔다? wrist. 손목, 팔목이다. 유에는 battle 또는 grapple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손목, 팔목을 잡고 싸우다, 겨루다. 몸싸움을 벌이다. 맞붙어 싸우다. 레슬링을 하다. 근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야? 씨름하다. 허우적거리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레슬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소년이었을 때 뭐 했다? 복싱도 하고 레슬링을 했었다라는 얘기네요. 두 번째 단어죠. 그 여자는 주말 내내 그 문제와 뭐 했어요? 그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이제. competent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이 compet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경쟁하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competent라는 단어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뭐다? 능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compet이 경쟁하다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competen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유능한, 능숙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부정적도 인을 붙이면 뭐가 돼요? 당연히 무능한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권한을 갖고 있다,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의 명사권은 competence가 되는 겁니다. 유능함, 능숙함, 권한,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가 competence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자기 업무를 매우 잘한다는 얘기죠. 능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바로 we, it, at 요거랑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사건은 was referred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for이라는 단어의 원이 바로 ferry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for, ferry. 이 ferry가 뭡니까? 나룻배를 의미하는 말이죠. 나룻배. for이 뭡니까? 운반하는 개념이죠.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나룻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erry, carry, ferry, carry 이렇게 임기를 해두시면 돼요. 그 사건은 말이에요. 그 사건은 authority라는 표현이 뭐예요? 당국이 되겠죠. competent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권한이 있는 이런 얘기예요.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 이첩되었다, 옮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예문을 보시면, 그는 상당한 정도의 뭐다?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판사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 법원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그 법원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판사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가 되겠죠.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유능한, 능숙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능력. 과연 원어민들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가지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가? 보세요. 첫 번째, 잡다, 떠맡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직무를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hold와 이 tak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들다, 하다를 가지고 능력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make, d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합하다. 여러분들 적성이라는 게 뭐예요? 적합한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적합하다라는 이 fit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역시 능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주 쉬운 단어지만 여러분들 able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 able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이 ab가 앞에 h가 생략된 형태예요. h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have이라는 표현이 뭐냐? 가지고 있다, 잡다 의미가 되겠죠. 어떤 일을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탤런트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스킬이라는 게 뭐예요? 기술이죠, 기술. 기술이 있는 유능한 능숙한이 되는 겁니다. 이 capable이라는 단어에서 이 cap이 바로 take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proficient에서는 이 fig이라는 단어가 바로 make, d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adapt이라는 단어에서는 이 EPT가 바로 act, fit를 의미하는 fit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apable이라는 단어죠. cap의 어원이 뭐다? take, 잡는 개념이에요. 어떤 책임을 떠맡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capable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cap에서 이 capture가 뭐예요? 붙잡다, 체포가 되죠? 잡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cap은 잡는 것이다. cap은 잡는 것이다. capable, 능력이 있는이 되겠죠. 그래서 cap은 take, 잡는 개념입니다. able은 뭐다? 뭐뭐를 할 수 있는 이죠. 그래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능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cap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뭐요? 매우 유능한 선생님이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어 두 번째입니다. 이제 proficient이라는 단어죠. 이 프로라는 단어는 앞으로라는 개념이에요. 또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 이제 produce라는 단어 아시죠? produce. 앞으로 이끌어낸다, 생산하다라는 개념이 영어에 있는 겁니다. 프로에는 생산의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fig이라는 단어가 뭐냐? 어근에 fig이나 fac이나 fi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만들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을 뭐라고 그래요? factory라고 하는 것이죠. 만드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픽션 그럼 뭐가 돼요? 허구나 소설을 의미하는 말이고, fit, 이 fit은 뭐냐면 뭔가를 행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일을 엄청나게 잘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협이 되는 것이죠. 또 솜씨 의미는 뭡니까? 어떤 것을 잘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fit라는 단어가 바로 솜씨, 위협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이런 개념이고 픽은 만들다, 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뭔가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proficient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는 forward, 앞으로 끌어내다 또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요. 픽은 make, do라고 그랬죠? 만들다, 하다인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두 가지로 한번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또는 프로처럼 잘 만들 수 있는, 프로처럼 잘 할 수 있는 능숙한, 능한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예문 하나를 보시면 그 여자는 여러 언어에 능숙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여러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어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AD는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EPT는 바로 apt, 이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 어원이 뭐다? fit, 적합한, 적절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보세요. aptitude의 의미가 뭡니까? 적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적성. 어떤 일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걸 적성이라고 하죠. 능력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app이라는 단어가 유능한, 솜씨 있는의 의미로 쓰이고요. 부정적도 인을 붙이면 뭐가 돼? 솜씨가 없는 서투른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aptitude가 뭐다? 적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aptitude 테스트를 하면 적성 검사가 되는 겁니다. 소질 검사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어댑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특정한 일에 대해서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능숙한, skillful하고 동의어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뭐예요?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친다 이런 얘기죠. 그 여자는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친다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coherent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co라는 단어는 same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결같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here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어원이 바로 stick, 어디에 달라붙다라는 개념이에요. here이라는 단어가 연상법으로 여기, here, 여기에 달라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했어요. 여기에 달라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엉터리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stick은 달라붙다, 고수하다, 달라붙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adhere, 달라붙다, 고수하다가 되겠죠? adhesive, 접착제가 되겠죠? 스티커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을 스티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요, 기본 의미는 한결같이 하나의 원칙을 뭐한다? 고수한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당연히 일관성이 있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co는 same, 한결같이, here는 뭐다? stick, 고수하다, 달라붙다. 한결같이 하나의 원칙을 고수한다라는 개념에서 일관성 있는 논리정연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동의어에는 여러분들 consist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co는 뭐다? same, 한결같은. consist는 어원이 stand라고 그랬죠? stand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우리 한자어로 입장이라고 그래요. 이때 입이 뭡니까? stand. 세울 입이 되죠? 장은 뭐야? 장소장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입장이라는 개념이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뭐뭐에 대한 너의 입장을 얘기해봐. 뭐 행복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너의 입장을 얘기해봐. 그러면 그 이때 입장이라는 게 뭐예요? 너의 견해, 너의 의견, 너의 생각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stand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consistent라는 단어는 한결같은 입장, 한결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일관성이 있는, 일관된, 한결같은, 또 뭐뭐와 일치하는 의미로 쓰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coherent account 그러면 뭐가 돼요? 논리정연한 설명, 일관성이 있는 설명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반면에 그의 주장은 뭐였다? 아주 명백하고 보다 일관성이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and no coherence,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지. The first와 the second half of the film, 영화의 전반과 후반 사이에서는 전혀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핵제어원 연상법이죠. 항상 어휘를 암기하실 때는
핵심 다이어와 동의어 유효까지 같이 정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여러분들은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